다음 거. 병원에 환자가 줄어든 이유. 병원에 환자가 줄어들어? 아까 YG님이 병원의 환자는 경증이 줄어들었다고 얘기했잖아요. 토탈 환자 수는 그대로인가요? 아니면 줄어들었나요? 줄어들었어요. 중증도가 올라간 거죠. 그렇죠. 이제 그런 걸 보면은 네. 제가 제시한 병원의 환자가 줄어든 이유, 그걸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시기가 코로나 전후라 생각하거든요. 이제 사람들이 마스크를 잘 쓰고 다니잖아요. 네. 이게 병원 환자 줄이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. 인플루엔자 환자? 네, 인플루엔자 환자 본 적 있나요? 마스크 잘 쓰고 난 뒤로? 본 적이 없어요. 진짜로 본 적이 없어요. 그 인플루엔자로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흔했는데 진짜로 본 적이 없어요. 그 정말 한 달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할 정도니까 와, 이 마스크의 위력을 느낄 수 있겠더라고. 인플루엔자 환자 하루에 뭐 많게는 몇십 명, 그렇지. 주말에는 막 진짜 수도 없이 막 그렇지, 밀려오고 그렇지. 인플루엔자 시즌 응. 막 한두 달 정도 매일 그렇게 오는데 전 시즌 상품이라 부르는데. 그런데 응. 이 마스크를 잘 써난 뒤로는 예. 그런 게 진짜 끊겼더라고요. 예. 그렇지. 거의 진짜 희귀병 보듯이. 어. 그래서 이거를 좀 통계를 낸 게 있더라고요. 응. 건보공단에서 응. 2년 된 기사예요. 2년 된 기사로 나도 지금 코로나 아마 계속 시즌이었지. 응. 지금도 아마 공감하고 있을 거예요. 지금도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. 그래서 감기, 인플루엔자, 폐렴 등 호흡기 감염으로 응. 의료 이용한 환자 수는 2020년 3월에서 7월부터 803만 명이었대요. 803만 명. 803만이면은 우리 한국 인구수가 5천 명이라고 쳤을 때 명이라 쳤을 때. 거의 5분의 1이지. 근데 이것도 상당히 많아 보이는데 응. 전년도 응. 마스크를 좀 안 쓰던 기간, 그 기간에 호흡 감염으로 왔던 게 1670만 명이에요. 오. 예. 거의 반이나 준 거잖아요. 예. 그러면 이제 현장에서 체감했던 인플루엔자 환자가 진짜 희귀 질환만큼 좋게 온다는 게 예. 근거로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질환별로는 급성 상기도 감염 환자가 50% 감소했고 인플루엔자 환자는 98% 감소했대요. 98. 네. 오. 근데 지금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다니잖아요. 밖에서는. 네. 지금 인플루엔자 환자 수가 오르고 있다는 통계가 있어요. 근데 그리고 지금 사실 시즌이 아니거든요. 근데 마스크를 밖에서는 벗을 수 있잖아요. 근데 인플루엔자가 저도 최근에 몇 명 봤고 병원 약국에서는 페라미풀로 없는데 이런 상황까지 왔고 좀씩 나오고 있어요. 근데 좀 당황스럽고 좀 지금 사실 인플루엔자 철은 아니거든요. 근데 좀 늘고 있다는 통계가 마스크의 위력이 굉장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. 또 인플루엔자가 보통 11월부터 좀 늦으면 2월까지 이렇게 되잖아요. 네. 이 기간에 마스크 하나로 이렇게 된 거 보면은 마치 예전에 풍토병 같이 어떤 한 지역에만 돌던 그런 풍토병 같이 해결될 뻔한 거였는데 다시 생겨나고 있다. 맞아. 예전에 막 엄청 뭐 이러고 발전하면서 사라진 질병들도 있잖아요. 그렇죠. 이제 그런 질병이 될 뻔했다가 또 생겨난 게 아닌가. 뭐 물론 인플루엔자가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여러 변이를 해가지고 뭐 사라지기 힘들겠지만 정말 마스크랑 그리고 손 소독 이게 진짜 큰 활약을 한 것 같습니다. 그 어떤 전염병보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던 전염병이 없었던 것 같아요. 물론 30년밖에 안 살았지만 그 전에는 아마 패스트 그건 너무 저 역사책에 나오는 거잖아 이게. 그거 말고는 따로 기억나는 게 없어요. 전 세계적으로 강타한. 그나마 좀 이제 좀 저거 했던 게 신종플루인데 그건 빨리 사실은 백신이 보급이 되어가지고 개발이 되어가지고 보급돼가지고 좀 잠식이 되었는데 코로나는 좀 또 다른 얘기라 가지고. 그 전에 스페인 독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. 스페인 독감이 패스트 아니야? 아닐걸요? 아닌가? 쥐는 흑사병. 흑사병. 아 맞아. 스페인 독감 뭐였더라? 여튼 우리가 그러니까, 뭐 저거 메르스 이런 거 걱정을 안 했던 것 같은데. 그렇죠. 이렇게까지 막 이슈되는 거 퍼진 적이 없어가지고. 환자 자체가 줄어든 것도 있지만 또 다른 문제가 또 있을 것 같거든요. 환자가 줄어든 이유. 코로나 초기 때 환자들이 거의 끊겼었잖아요. 병원에. 그렇지. 만약에 갔다가 내가 걸리면 어떡하냐. 그 환자가 있을지도 맞아. 모른다. 문의 전화도 그런 거 되게 많이 왔어. 아니 그 병원에 지금 코로나 의심 환자가 그러니까 코로나가 또 아니었어. 의심 환자가
왔다가 갔다는데 우리 애 지금 조금 열나는 것 같은데 이거 가서 걸리면 어떡하냐. 속마음으로 안 오시면 될 것 같고 집에서 타이레놀을 먹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하고 싶은데, 근데 아직 저희가 어떤 그런 그 프로토콜이 생기지는 않았습니다. 많이 걱정되시면은 병원 오시면 됩니다. 저희가 아직 뭐 어떤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전화를 끊었던 기억이 나는데, 진짜 환자가 많이 확 줄었어요. 우리가 평일날 지방이거든요. 지방 응급실에 평일날 한 7, 80명 오다가 코로나 터지고 난 이후에는 진짜 적게 왔을 때는 30명? 그러니까 절반 이상도 안 왔던 거죠. 30명, 40명, 주말에도 많아봤자 60명 이런 식으로 진짜 많이 안 왔어요. 저는 밤에 나이트 때 한 명도 안 온 적 있어요. 야, 그날은 기념일로 지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? 나이트 인력을 줄이더라고요. 0명 보는데 간호사가 왜 필요하냐. 최소 인력을 주겠다 해가지고 연 찼어. 너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는데. 그런 질에 겁먹고 안 오는 환자들 때문에 병원의 환자가 줄어든 두 번째 이유였을 것 같고, 저번에 YG님이 얘기했지만 병원 문턱이 너무 낮다.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자들이 상당히 병원 이용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높다는 통계가 있잖아요. 그런 전화부터 하는 것 자체가 이걸 병원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. 그렇지. 그럴 만큼 아픈 건 아니다. 근데 병원을 이용한다. 그럴 만큼 너무 생활화가 돼 있는 게 아닌가. 뭐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. 뭐 예방의 차원에서. 오히려 환자의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. 국민의 입장에서는. 또 한 가지 더, 인구 감소. 뭐 노인 인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병원 이용을 할 전체적인 그 잠재적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환자가 줄어들지 않았나. 그리고 요즘 또 물가가 엄청 올랐잖아요. 그래서 의료비 지출에 부담을 느껴서 환자가 좀 줄어들지 않았나. 물론 타 국가에 비하면은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지만은 뭐 우리나라에서는 병원 비용이 그렇게 비싸다는 인식이 뭐라 해야 될까? 그냥 뭐 자주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그냥 간단한 진료 같은 것들은 진짜 몇천 원 이렇게도 끝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. 그렇죠. 로컬 병원들도 굉장히 많잖아요. 근데 그래서 응급실에서 관리료가 6만 원, 8만 원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면은 왜 이렇게 비싸요?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니까. 물론 나보고 내라 해도 좀 내기 싫을 가격이긴 해요. 나도 국민인가 봐. 병원의 환자가 줄어든 이유는 정말 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생긴 이유들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. 물가 관련도 뭐 이 사태가 터지고 나서 어떤 연쇄적인 반응으로 일어난 거니까 결과적으로 정말 뭐 이 얘기를 하면서 마스크가 엄청 큰 역할을 한다고 새삼 느끼게 되네요. 그래서 환자가 줄어들어서 우리가 힘드냐? 우리가 편해졌느냐? 그것도 아니거든. 또 간호사는 환자가 많이 오든 적게 오든 힘든 것 같아요. 이거 다른 그 힘듦이 있거든. 아까도 나이트 환자 안 오니까 한 명으로 줄인다던가. 그러면 환자가 2명 와봐. 간호사 혼자서 이거 어떻게 차팅하고 액팅하고 해야 되는데 힘들어진다니까요. 어떻게든 간호사를 힘들게 해. 그러니까 이 환자가 많을 때는 이 박리담회로 해가지고 경증을 이렇게 많이 쳐내고 해가지고 했는데 경증이 줄어들다 보니까 중증도가 조금 높아졌어요. 뭐 YG님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. 그리고 일단 호흡기 질환들이 생겼으니까, 그리고 노인 환자들은 면역력이 약하니 더 쇠약해져서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. 맞아요. 같은 질환이라도 젊은 사람이 걸리면은 경증이고 노인이 걸리면 중증이 되는 것도 있어요. 그리고 로컬 병원 아니면 소도시에 뭐 그냥 외래를 봐도 되는 이런 분들이 거기를 못 가게 되니까 응급실로 좀 몰리는 경향이 있어요. 근데 거기서 방호복을 입어야 돼요. 그리고 병원에서는 환자 수가 줄었으니까 간호사 수를 줄인대요. 그래가지고 그거를 방호복 입고 들어가가지고 집 장갑 끼면 촉지도 잘 안 돼요. 지금은 적응해서 괜찮지만 촉지도 안 돼요. 여튼 더 힘들어지기는 했어요. 정말 빨리 이 사태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지금 난 좀 이거 좀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격리실 운영이 의미가 있나 싶어요. 나는 이제 뭐 로컬 병원 뭐 양성 음성 할 거 없이 그냥 다 받는다며. 근데 이게 생각을 하면 사실 시장 경제가 얼마나 안 좋아졌어요. 코로나 때문에 출입 제한되고. 근데 지금은 풀렸잖아. 밤에 이제 드렁큰들이 막 들어온다고요. 제가 봤을 때 이거 이제 시장 경제가 좀, 나는 힘들지만
시장 경제가 좀 돌아간다. 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국가적으로 보면은 나는 지금이 괜찮은 것 같아요. 나도 일 끝나고 놀러 갈 수 있으니까. 다시 일상생활이 복귀되면은 좋은데 네. 그 네. 과도기가 네. 좀 힘들 것 같아요. 네. 근데 뭐 이거 대한민국도 코로나가 처음이라서 모두가 힘들죠. 국민들이. 저희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더 힘들죠. 아, 나 그 얘기 하고 싶어. 우리 처음에 코로나 딱 처음에 걸렸을 때 대한민국 뭐 간호사들이 막 영웅이다 하면서 이제 시민분들, 그러니까 자영업자분들이 막 빵 자기들이 막 만들어가지고 막 넣어주고 커피 막 만들어가지고 막 병원 갖다주고 의료진분들이 힘내세요 이랬는데 정작 힘든 거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더라고. 나중에 가니까 나는 아무리 힘들더라도 직업이 있고 돈을 벌 수가 있었잖아요. 자영업자분들이 나는 제일 최대로 피해를 봤다고 봐요. 제일 힘든 분들이야.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화이팅. 이런 위기 때 네. 월급쟁이들이 음. 좋은 그것도 있어요. 그렇지. 공무원들도 아무리 일이 힘들어졌다지만은 돈을 벌잖아요. 직업을 잃진 않았잖아요. 그래서 저도 그래서 어떤 좀 반공무원이라고 해야 될까? 중공무원. 중공무원.